안녕하세요. 고고 역사현장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고인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고고!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고인돌이죠? 우리나라 고인돌의 국가대표급 정도 되는 강화도 부군리의 고인돌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귀한 녀석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3만 5천여 개의 고인돌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8만여 기 중 3만 5천여 기, 그러니까 약 40%가 한반도에 있으니 고인돌 왕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거 아시죠? 국가와 강력한 권력이 형성되던 시기도 이때입니다. 강화도에는 160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많은 부족이 집단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쩌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우두머리가 이 근처에 살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아도 크기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고인돌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아도 깎거나 다듬은 흔적은 보이지 않죠? 더 놀라운 사실은 거대한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입니다. 받침돌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위험해 보이는데 수천 년을 저 상태로 버텨온 겁니다. 덮개돌은 크기만 해도 어마무시한데요. 길이가 7.1m, 너비가 5.5m, 두께 1.3m, 무게가 53톤입니다. 이렇게 큰 돌이 하나의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부는 고인돌을 제단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무덤이라고 믿습니다. 돌무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이용하여 돌을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무덤을 만드는 일은 부족이었든 국가였든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행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고 권력자의 무덤이 아니라면 백성들을 동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무덤이라는 데 힘이 실리는 겁니다. 고인돌은 생긴 형태에 따라 탁자식과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나뉘는데 탁자식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바둑판식은 무덤방 위에 뚜껑돌, 그 위에 받침돌 몇 개를 놓고 덮개돌로 덮은 고인돌입니다. 개석식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고인돌로 땅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받침돌 없이 덮개돌로 덮은 것을 말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한반도의 북쪽과 중국의 요동지방, 즉 옛 고조선 영토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말은 곧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그것이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조선의 상징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마성리식 토기가 고인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군리 고인돌을 만난 후 찾아간 곳은 강화도 가장 북쪽에 있다는 양사면 교산리 고인돌군입니다. 강화도에는 여기저기 고인돌군이 많은데요. 교산리 고인돌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간 곳은 왼쪽 구릉지에 있는 고인돌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적합니다. 영상을 빨리 돌려 고인돌이 있는 곳까지 가봅니다. 교산리 고인돌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안내판의 왼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고인돌입니다. 교산리 고인돌군인데요. 정면에 두 기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한 기씩, 그리고 정면 능선이 끝에 한 기에서 총 5기가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5기가 모여 있으니 고인돌군이라 할만하지요? 자료를 보면 교산리에는 총 11기가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5기, 반대편 능선에 2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인돌도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의 고인돌이 원형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형이라는 말이 부군리 고인돌처럼 제대로 된 고인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영향을 받아 쓰러지고 넘어진 형태로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고인돌들은 오랜 세월과 비바람 등으로 받침돌이나 덮개돌이 대부분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원상태로 복원을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교산리 고인돌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형된 모습 그대로 보존하다 보니 탁자식인지 바둑판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고인돌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넘어지고 흩어진 돌들도 있지만 오히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고인돌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면 능선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한번 보시죠. 한눈에도 고인돌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법 큰 덮개돌이 쓰러진 받침돌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덮개돌 아래로 열린 공간이 보이나요? 오른쪽의 받침돌에 덮개돌이 얹혀져 있습니다. 왼쪽 받침돌이 파묻혔는지 부서졌는지 푹 꺼져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과 자연 환경이 고인돌을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 확실하게 원형 그대로의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12번 고인돌입니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받침돌 두 개가 굉장히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는데 덮개돌이 오른쪽 받침돌에 걸쳐 쓰러져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덮개돌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음을 생각하면 나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될 확률이 없지는 않겠지만 고인돌을 정리하면서 일부러 저렇게 전시를 해놓은 건 아닐까요? 받침돌들을 다시 한번 보면 일부러 깎아서 세운 것 같진 않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옮겨 땅에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받침돌들 사이를 흔히 무덤방, 즉 시신이 눕는 방이라 부르는데 무덤방 앞뒤로도 작은 돌들도 보이죠? 이 역시 자연석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볼까요? 무덤방을 가로막던 돌들도 받침돌과 크기가 비슷했을 텐데 지금은 싹둑 잘려나간 것처럼 높이가 낮습니다. 무덤방은 사면을 다 막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흔히 보는 바둑판식 고인돌들은 옆면 받침돌만 두 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고인돌이 도구를 당하면서 없어졌거나 또는 무덤방 양쪽의 돌이 크지 않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주변의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고인돌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인돌의 모양이나 위치, 부장품 등을 보고 추정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니 받침돌이 생각보다 반듯하지요? 기계나 도구는 없었지만 어쩐지 다듬어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석이든 다듬은 돌이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변치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않는 한 이 고인돌들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며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 역사가 되어 사람들을 맞이할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고인돌들의 반대편인 서쪽 산 중턱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두 기가 있습니다. 교산리 고인돌군이라는 안내판이 보이죠? 안내판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임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숨이 찰 즈음 멀리 고인돌 담장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넓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110번이라는 번호가 보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의 고유 번호라고 합니다. 이끼가 끼어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고인돌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탁자식인지 바둑판식인지 개석식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바둑판식 같지만 흩어진 돌들을 보면 무너진 탁자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느 시기 누군가 파헤쳐 돌들이 흩어진 개석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학자들만을 위한 전시장이 아니라면, 아니
고인돌이라는 석자만 알고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면 무슨식 고인돌이라는 편만 하나쯤은 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10번 고인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109번 고인돌인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받침돌까지 쓰러진 탁자식 고인돌 같습니다. 강화도 부군리와 교산리의 고인돌군. 고인돌은 대개 산중턱 지음에 있어 힐링 여행에 더없이 좋습니다. 오늘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